아 진짜 이제 비트가 많이 내렸구나, 그렇다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현재는 최근 2달간 이 박스권 그리던 걸 이탈을 했구나, 이거를 좀 바라보면서 형이 생각할 때는 상승을 조금 덜 먹더라도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때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 반갑습니다. 좀 아는 형님의 코인 영화입니다. 현재 시장은 그 대장 코인들도 불안하고 이더리움도 뭐 알트코인도 또 믿었던 에이다조차 안정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이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걸 형이 강조를 시켰잖아. 오늘은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 시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 참 본격적으로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코인 좀 아는 형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고, 그 금요일 CPI 발표 이후에 미국장 급락 여파에 6월 FOMC 경계감에 더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에서 코인런이 관찰되면서 악재가 주말 동안 존나 많았는데, 이 주말 사이에 크립토 시장은 전에 보지 못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 일단 현재는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이고, 보면 알겠지만 고래들이 일단 열심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 패깅이 깨졌는 상황에서 더 던져서 이 0.8 아래부터는 형성된 물량들이 엄청나게 수두룩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털고 올라가는 관점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가장 중요한 비탈릭 부테릭이 죽은 건 형은 그냥 루머로 겁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도 비슷한 비탈릭 부테릭 사망 뉴스가 있었고, 해당 뉴스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증발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더리움 시총이 또 훨씬 낮았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면서 아마 이때에도 이더리움의 가격을 낮추고자 겁주기를 보여줬다라고 보는 상황이야. 왜냐면은 하락 이후에 이 비탈릭이 트위터로 인증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만간 안정화가 되면서 또 상승 모션을 보여줄 거라는 관점. 하지만 물가,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고 유가는 폭등, 원자재 물가 폭등하는 상황인데, 일단 아쉽게도 이 물가가 아직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국 5월 그 CPI가 12년 내 최고치인 5.4%로 상승을 했고, 금요일 발표된 미국 5월 CPI도 8.6으로 40년 내 최고치를 갱신을 했거든. 이에 6월 FOMC 75bp 인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1970년대처럼 경기 침체를 감수를 하고 대대적인 통화 긴축을 하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누적이 되면서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이랑 전쟁, 그러니까 외부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화 긴축,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건 무리다라고 봐. 즉 규제 완화, 생산 확대 등 여타 정책 수단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란 건데,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의 변환점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다행스러운 건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중학개미 하반기 운나 바닥 다진 중국 증시의 상승 기대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대규모 락다운으로 급락세를 겪은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부분 봉쇄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전면적인 락다운을 풀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봐. 여기에 최근 공동보유 기조에서 일부 후퇴해서 플랫폼 기업 육성을 돕고 해외 상장도 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뀐 데다가 10월 그 당대회를 앞두고 지준율이랑 LRP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통화정책 부양 쪽으로 또 돌아섰거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그 중국 CPI 상승률을 보면은 2.2로 미국과 달리 매우 안정이 된 상태라고 부양책을 쓰는데 좀 큰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는데 큰 부담이 없고, 이 중국 시장이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부양 모멘텀 속에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레벨 다운보다는 점진적 안정화를 전망을 한다고 봐. 그리고 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너네도 보면 알 건데, 얘네가 지금 이제 한두 달 동안 이 보라색 라인이 박스권 상단이랑 박스권 하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현재는 이 구간을 이탈한 상황이고, 이 추세선 보면은 자 지금 해당 이 흰색 라인을 보면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서 여기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너네도 지금 딱 보면 알 거야. 이 상황이
시장이 진짜 이제 비트가 많이 내렸구나, 그렇다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현재는 최근 2달간 이 박스권 그리던 걸 이탈을 했구나, 이거를 좀 바라보면서 형이 생각할 때는 상승을 조금 덜 먹더라도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때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돌입하면 짬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들이 다시 몰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서 바닥이 정말 여기가 바닥인가, 더 내리지 않나, 그 더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는 게 그 기대 이상의 상승으로 찾아오면 오히려 수익금을 기대 이상으로 챙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V자 반등 이거를 그리는 건 어렵다고 형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상승이 더욱 이쁘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시 대기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자금을 확실하게 빡 넣을 준비만 하면 되겠다. 대처만 잘하면 살아남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영상 하단에 형네 집 오는 길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을 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이라든지 뭐 현금화를 해둔 자금이라든지 혹은 막 물려있어서 이걸 어떻게 현금화를 시키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같이 시장 상황 보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함께 타점 잡아볼 동생들은 망설임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 금일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